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 바로 독일과 가나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친선 경기는 본선을 앞두고 전력을 최종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분석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국가대표팀 경기는 아시다시피 준비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팀 조직력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경기하려는 의지, 즉 동기부여가 승패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양 팀의 동기부여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율리안 나글스만 감독이 이번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예고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팀 조직력이 한 15%에서 22%까지 뚝 떨어지는 페널티가 생기는데, 재밌는 건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고 싶어하는 벤치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면서 이 페널티를 거의 다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정된 동기부여 지수는 0.92가 나옵니다. 반면에 가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직전 경기에서 1대5라는 정말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죠. 최근 5경기 성적도 1승 4패로 아주 안 좋고요. 이럴 때 팀이 선택하는 건 보통 하나입니다. 바로 수비에 극도로 집중하는 데미지 컨트롤 전술이죠. 이로 인해서 수비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동기부여 지수는 오히려 1.12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예측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선수단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이죠. 이걸로 두 팀의 스쿼드 퀄리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 이 스쿼드 총 가치에서부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독일은 약 7억 7,3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녔고요. 반면에 가나는 약 1억 9,728만 유로에 그칩니다. 이걸 비율로 간단하게 환산해 보면요. 독일 스쿼드의 가치가 가나보다 무려 3.92배나 더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에게는 또 다른 페널티가 있어요. 바로 스쿼드 파편화 페널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24명이나 되는 해외파 선수들이 무려 14개의 각기 다른 리그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국리그 선수들로 구성돼서 손발 맞출 시간이 많은 독일과는 전술적인 시너지를 내는 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부상 변수도 빼놓을 수 없죠. 독일은 물론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팀 전력에서 이탈한 선수의 총 가치를 따져보면 8%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걸 전력 보존율, AIF라고 부르는데 독일의 AIF는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나는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척추 라인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면서 말 그대로 코어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전력 보존율 AIF가 7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단순히 선수들 몸값 차이만 본 게 아니라 이런 부상 변수까지 모두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 경기장에서 맞붙었을 때의 실질적인 전력 격차는 4.62배로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전력 격차에 경기 환경이나 최근 경기력 같은 다른 변수들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 예전에 월드컵에서 2번 만난 적이 있죠. 2010년에는 독일이 1대0으로 이겼고 2014년에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분석에서는 이 과거 기록들은 과감히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퀀트 분석의 시계열 감쇄 함수에 따르면 10년 이상 지난 데이터의 통계적 가치는 사실상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전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최근 전술적인 경기력을 보면 격차가 더 뚜렷해집니다. 독일은 경기당 3.00이 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기대 득점, XG 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면에 공격력이 완전히 무너진 가나는 이 수치가 0.50 미만으로 추락했고 수비는 최근 5경기에서 무려 9골이나 내줬습니다. 여기에 독일은 홈이점까지 가져갑니다. 경기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거든요.
익숙한 환경과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독일의 공격 개수의 1.15배의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변수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동기부여 지수, 보정된 스쿼드 가치, 홈이점, 기대 득점 같은 것들을 전부 이별량 포화송 분포 모델이라는 통계 모델에 넣고 이 경기를 무려 1만 번의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1만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대 득점 상수, 이걸 람다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이 2.88, 가나가 0.47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골을 넣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승패 확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승리 확률이 무려 84.6%로 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무승부 확률은 10.2%, 그리고 가나의 승리 확률은 5.2%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되는 예상 스코어는 바로 독일의 3대0 승리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4.62배에 달하는 실질적인 전력 차이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독일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물론 축구의 100%는 없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1대1 무승부인데요. 약 10.2%의 확률을 가집니다. 이건 만약에 독일의 대규모 로테이션이 조직력 문제를 일으켜서 좀 삐걱거리고 그 틈을 타서 가나의 낮은 확률의 역습 한 방이 제대로 터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5.2%의 가나 승리 확률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84.6%라는 압도적인 확률로 독일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스코어는 3대0이며 약 10% 확률의 1대1 무승부가 그 뒤를 잇는 이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제시하는 이번 승부 예측의 최종 결론입니다.